제 자격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보자. A, B, C, D 4명이 있어. 뽑기로 대표를 뽑을 거야, 다. 원래, 그치? 이 중에서 회장을 한 명 뽑을 거고요. 먼저 뽑히는 사람은 그냥 뽑기로 뽑을 거야. 회장을 시키자. 두 번째 뽑히면 부회장 시킬게요. 회장과 부회장이 당연히 다른 거죠, 그치? 이왕이면 먼저 뽑혀야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A, B 뽑히면 A가 회장인 거야, 그치? 근데 BA로 뽑히면 이번에는 A가 부회장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치? 뭐랑 똑같니, 이거? 앞뒤가 바뀌면 다른 경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줄 세우기, 정수 만들기랑 같은 거죠, 그치? 자, 그럼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4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지? 부회장. 3명. 그죠? 이게 다 회장, 부회장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치? 3명 중에서. 그럼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아, 이거 뭐랑 똑같아? 그렇지. 앞에서 배운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예요. 줄 세우기랑 같은 개념인 거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니 4명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먼저 뽑히면 회장, 나중에 뽑히면 부회장. 됐나요, 얘들아? 만약에 3명을 뽑으면 어떡할 거야? 이건 안 적어도 돼. A, B, C, D 이 중에서요. 먼저 뽑히면 회장을 시키고 나중에 부회장 시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뽑히면 서기를 시키자. 그럼 회장을 뽑는 방법은? 5명 중에 아무나 뽑으면 되죠? 남은 4사람 중에서 부회장, 남은 3사람 중에서 서기. 즉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표현이 달라진 거야, 그치? 줄 세우기랑 같은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아까 지금 우리 안 푼 거 자격이 같아요. 자격이 같아요. 요게 아까랑 차이점이야. 예를 들어보자. 아까 이 A, B, C, D 4명 중에서 그냥 우리 반 대표로 2명만 뽑아보자. 아까도 2명을 뽑긴 했어. 그런데 그 2명이 회장과 부회장, 직책이 다른 사람들인데 여기는 그냥 대표예요. 그러면 먼저 뽑혀도 대표고 나중에 뽑혀도 대표야. 둘이 똑같은 위치예요. 조건 아픔이 없어요. 뽑힌 게 중요한 사실인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첫 번째 대표를 정하는 방법이 4명 중에서 고를 거잖아요. 두 번째 대표는 3명 중에서 고르면 12개인가. 근데 아까도 했듯이 A, B 대표로 뽑는 거랑 BA 대표로 뽑는 게 서로 어때요? 아니, 둘 다 대표지.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히고 그게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치? 둘 다 대표인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 12개 안에는 서로 줄 세우기처럼 다르다고 세버린 12개지, 그치? 근데 사실상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중복돼서 됐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2개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나누기 얼마 해야 되겠니? 2. 즉 A, B, BA 두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2명 줄 세우는 방법. 이 2 곱하기 1이 뭐냐면 2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대표 2명을 뽑으면.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나누기 2까지 하니까 6가지.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먼저 뽑히든 두 번째 뽑히든 상관이 없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누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3명의 대표를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5명이 있다고 했죠. 5명 중에 그냥 대표 3명 뽑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명 중에 고르겠죠? 첫 번째 대표? 그 다음 4명 중에 고를 거고 3명 중에 고르겠지. 맞나요? 근데 여기도 그러면 순서에 상관이 없으면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이 24, 몇 가지야 지금? 120가지죠, 그치? 맞나? 60가지는 쏘리? 60가지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게 겹치는 거야? 예를 들면 A, B, C 대표인 거랑 이거 안 적어도 돼? A, C, B 대표인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쵸? 뭐 B, C의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셋 다 대표인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 또 뭐 있어요? BAC나 BCA도 서로 어떠니? 같지? CAB나 CBA도 서로 어때요? 몇 가지가 같아지는 거야 지금? 6가지. 근데 이 6가지가 뭐니 지금 보니까? 그치? 3명 줄 세우는 방법이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ABC가 대표인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 지금 6가지를 다 다르다고 세버린 거지, 그치? 그러니 얘네들 얼마로 나눠야 돼? 3명을 줄 세우는 방법. 이게 대표가 3명이라고 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6가지가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두 명을 줄 세운다고 해서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자리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대표 3명을 뽑으면 3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6가지가 하나가 되니까 6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즉 자격이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순서에 상관이 없어. 그런 경우가 뭐 있냐면 도형에서 선분 만들고 이따가 설명하시죠. 삼각형 만들고 또는 서로 한 번씩 경계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리그전. 또는 서로 한 번씩 악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자격이 같은 거예요.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원이 있어요. 이거 우리 1학년 2학기 때도 했을 거야. A, B, C 6개 해보자. E, F가 있어. 자, 여기서 두 점을 선택해서 선분을 그어보자. 직선을 그어보자. 그때 1학년 2학기 때 어떻게 했어? A 지나가는 선분 다 찾고, 그지? B 지나가는 선분 다 찾고, C 지나가는 거 겹치지 않게 또 찾고 다 써가면서 찾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선분을 만들려면, 직선을 만들려면 두 점만 뽑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두 점을 뽑아보자. 선분을 만들 거예요. 직선을 만들 거예요. 두 점을 뽑으면 돼.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6개 중에 뽑고 두 번째는 5개의 남은 점 중에서 골라야지. 그런데 선분은 A, B 이렇게 있는 거랑 B, A 이렇게 있는 거랑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은 거죠. 순서에 상관이 없잖아.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로 나누라고?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두 가지가 같아져. 그래서 15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학년 때는 막 선분 AB, 선분 AC, 선분 AD 막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안 해도 된다고요? 경우수를 활용하면. 그럼 두 번째.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은 몇 개나 만들어? 그럼 6개 중에서 대표로 점 몇 개 뽑으면 되니? 3개를 뽑으면 되죠, 그지? 6개 중에 3점을 연결해야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인데 예를 들어보자. 삼각형 ABC 뽑는 거랑 ACB 뽑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A부터 BC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ACB 연결한 삼각형이랑 같아 달라요. 똑같겠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지? 점을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3명의 대표를 뽑으면 몇 개가 같아져? 3, 2, 1에 6가지가 같아진다. 삼각형 엄청나게 많지 않아. 20개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4점을 뽑아서 사각형을 만들면 마지막에 얼마나 남아야 돼?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다 똑같아지겠지. 4, 3, 1, 24로 나중에 나누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기본. 응용 한번 해보자. 우리 책에 나올걸? 단원이에요.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해보지 않았니? 여기서 직선 성분 찾는 거 해봤지? 직선 찾고 반직선 긋는 거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E, F 이렇게 보자. 또 6개야. 근데 반원이야.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즉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성분이든 우선은 필요한 점만큼 뽑아요, 그지? 줄 세우기랑 같은데 겹치는 가지수로 나누라 그랬어, 그지? 그럼 6개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몇 개 뽑으면 돼요? 3개를 뽑아. 그럼 아까랑 똑같네? 6개 중에 5개 중에 4개 중에 고르고 삼각형이니까 그럼 6으로 나눠요. 그럼 20개야? 20개겠니? 10개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A, B, C 뽑으면 삼각형이야? 이거 3개 뽑는다고 삼각형 돼요? 지금 우리가 겹치는 경우 다 나눴잖아, 그치? 근데 A, B, C는 삼각형이 아니야. 안 되는 경우가 있네, 이 20가지 중에는.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어떻게 3개 뽑을 때 안 되는 건데? 요 밑에서 3개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위에서 3개 뽑는 거 상관없고 위에 2개 아래 하나 뽑거나 위에 하나 아래 2개 뽑는 건 삼각형 돼요, 그치? 근데 요 일직선 상에 있는 A, B, C, D 중에서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그거는 선분이 되는 거지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20개 중에서 빼야 된다. 뭘 빼야 돼? A, B, C, D 중 몇 개 뽑는 거. 3개를 뽑는 건 삼각형이 안 된다고요. 선분이 되지. 그럼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순서에 상관없이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요렇게 빼줘야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빼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봐도 얘들아. 이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야. B 빼고 3개 고른다. 그지? C 빼고 3개 고른다. B 빼고 3개 고른다. A 빼고 3개 고른다. 식으로 안 써봐도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 20개에서 아래쪽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건 삼각형이 안 돼. 4개를 빼서 삼각형은 몇 개예요? 16개만 되는 거예요. 혹시 뽑았을 때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가지수는 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네. 201쪽에 21번 나옵니다. 201쪽에 21번. 그치? 내가 조금 더 어렵게 냈어요. 뒤에 확률은 기본적인 얘기만 하자. 202쪽. 나머지 할 수 있을 거고요. 확률의 뜻과 성질, 요 기본 얘기만 할게요. 그 복잡한 확률은 못하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했으니까 202쪽에 4번이죠, 그치? 확률부터 보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확률. 우리가 일정한 조건 안에 실험이나 관찰을 해서 그 결과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실제로 우리 동전 던지면 얘들아 2번 던지면 진짜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와? 둘 다 앞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사위도 마찬가지지. 실제 6번만 딱 던지면 진짜 1, 2, 3, 4, 5, 6 한 번씩 나와? 정말 운이 좋으면 계속 1만 6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수학적인 얘기고 실제 통계적으로 6번 던진다고 진짜 1이 한 개씩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동전 던지는 걸 계속 쉼없이 반복을 해. 몇천 번, 몇만 번을 해.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랑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어떠한 이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어떠한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확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202쪽에 나와 있어. 확률은 뭐냐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근데 우리는 통계적인 거 아니고 우리는 수학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뭐 동전이 갑자기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귀신같이 던져가지고 동전이 똑바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의 드물겠지만, 그치? 정말 내가 요령이 좋아서, 근데 그런 거 빼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 알려줄 거예요. 사건의 가지수의 비율을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불러요. 비율이에요, 얘들아.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의 비율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즉 동전을 내가 10,000번 던지고 20,000번 던지면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그 비율이 한없이 어떠한 수에 가까워지는데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를 거야. 즉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운 그 상대도수 있죠, 얘들아. 상대도수도 전체에 대한 비율이잖아, 그치?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동전을 10,000번 던지면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그 비율이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2분의 1을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요. 물어보는 사건의 가지수도 구해야 돼. 두 개를 다 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거 물어보자.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주문의 합이. 합 말고 곱해보자. 곱이. 홀수일 확률. 확률을 구할 거예요. 경우의 수 아니고. 자, 그럼 물어보자. 뭐부터 찾아야 돼? 모든 경우.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주사위 2개 던지면? 6개씩 나오니까 66이 얼마야? 36가지. 자, 그럼 곱이 홀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다 써봐야 되나? 숫자 2개 더해서 홀수려면 첫 번째 주사위도 뭐 나와야 돼? 홀수. 두 번째도 홀수. 그럼 곱이 홀수인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1, 3, 5의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1, 3, 5의 3가지, 두 번 연속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9가지. 그럼 이때 우리가 찾는 확률은 36분의 얼마? 9.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약분하니까 두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은 4분의 1이구나 알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추가. 두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 모든 경우에서 요거 빼면 나오긴 하겠죠, 그치?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즉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찾아서 이렇게 분수를 쓸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쓰기도 하고 소수로 나타내기도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물어보자. 이거 안 적어도 되죠? 내가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7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지. 7 눈 나올 수 있어요? 빵 가지지? 그 확률이 얼마야? 여기겠지.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7이 나올 수가 있어? 절대 못 일어나요, 그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0이야. 그럼 물어보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치? 그러면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6개 중에서 6 이하인 건 몇 개인데? 아, 반드시 6 이하가 나오는 거 아닌가? 확률이 얼마야? 1.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6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면 1이요. 그래서 확률은 가장 작을 때 0이고요. 가장 클 때 얼마냐면 1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확률의 값을 P라고 해보자.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하면 확률의 성질 P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1보다 큰 확률 없고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확률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P가 0이란 얘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라고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그런 일은 없어요. 0이야, 그치? P가 1일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분자가 되면 전체 확률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그거는 1. 그럼 지금 눈치챘잖아. 그러면 P가 일어나지. 이거 중요한 거네요. 않을 사건. 않는 P가 말소리 A주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Q라고 하자. Q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즉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곱이 될 수 있는 모든 확률은 1인 거죠. 그치? 그럼 지금 해보자. 곱이 홀수일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홀수가 아닐 확률은 얼마겠어요? 4분의 3. 곱이 홀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곱이 짝수인 거지. 그치? 즉 요 확률이 아닐 확률은 전체 1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요. 즉 내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기차가 정각에 올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기차가 정각에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전체 확률이 1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1에서 빼서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떨 때 써먹느냐. 이걸 써먹는 경우가 어떤 때냐. 문제 대놓고 뭐뭐 하지 않을 사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또는 어떨 때 쓰냐면 직접 구하기에 너무 가지수가 많은 경우의 수다. 어차피 전체는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찾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차라리 반대쪽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고요. 어차피 전체는 정해져 있으니. 그래서 직접 구하기에 가지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문제를 보면 적어도 100%에는 뭐뭐일 확률 물을 때요. 1에서 빼면 돼요.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런 경우에는 1에서 빼서 구할 거예요. 적어도 뭐뭐일 확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동전을 얘들아 몇 개 구할까요? 4개를 던질 거야. 4개 던질 거야. 적어도 이렇게 나와.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요. 이게 적어도가 무슨 뜻이야? 동전을 4개 던지면 앞면이 최대 몇 개 나와요?
4개고 제일 적을 때는 빵개 아니에요? 맞아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3개 나온다, 4개 나온다잖아.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가장 적을 때 앞면이 하나래. 다시 말하면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다 따지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건 앞, 뒤 이런 식으로 다 따져야 돼? 따지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 1에서 얘의 반대쪽을 빼버리자고.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면이 몇 개 이상,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하나 이상. 소리. 적어도는 이상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앞면이 1개 이상 나온다. 그럼 앞면이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언제 다 찾고 있어? 차라리 전체 확률 1에서 어떡하자고. 그래서 얘의 반대쪽을 생각하는 게 더 쉽겠다. 그럼 적어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온다의 반대쪽은 뭘까? 반대 사건은 아까 앞면의 개수는 빵개 나온다,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3개 나온다, 4개 나온다잖아. 그럼 그 중에서 1개, 2개, 3개 나온다를 빼면 뭐 남는 건데? 앞면이 몇 개 나와? 앞면이 0개 나오는 걸 빼면 되지. 앞면이 0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뭐 나오는 거예요?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그 남은 확률 안에는 앞면이 하나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만 남아있겠죠, 그지?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이거 모든 경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동전 4개 던지니까 모든 경우 몇 가지야? 16개가 나와요, 그지? 그러면 다 뒷면인 경우는 몇 가지야? 다 뒷면인 경우 몇 가지예요? 네? 4개 던졌는데 다 뒷면 나오는 게 몇 가지야? 네? 모두 뒷면인 거 불러봐요. 뭐 있어? 모두 뒷면 나오는 소속상 불러봐. 뭐 있어? 다 뒷면이라고 했잖아요. 또 있어? 없잖아요. 다 뒷면인 건 이거 하나예요. 4가지 아니고 하나야, 그지? 그러면 전체 확률 16개 중에서 다 뒷면인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를 빼면 앞면이 0가지인 걸 빼버리면 앞면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것만 남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확률은 16분의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2개를 던질게요. 합이 두 눈이 다를 확률을 계산해보자. 두 눈이 다른 경우 다 써봐야 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써봐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같은 경우가 되게 많다면 다른 경우는 다른 게 엄청 많으면 반대쪽이 같은 거는 적은 거야, 그치? 어차피 전체가 36개잖아요, 그치?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어떡하자고? 두 눈이 어떤 걸 빼자고? 같은 확률을 빼자고요. 그럼 66에 36분에 두 눈이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 1, 1, 2, 2, 3, 3, 4, 4, 5, 5, 6, 6 6개밖에 없겠지. 전체 확률 1에서 이렇게 빼니까 얼마예요? 6분의 5는 두 눈이 서로 다른 확률. 즉 직접 구하기에 가지수가 많으면 전체 확률 1에서 반대쪽을 빼는 게 더 쉽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 뭐뭐의 확률 이런 거 물으면 그때도 1에서 빼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 책에 207 보자. 나머지는 할 수 있고요. 207 봐봐요. 8번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는 거 말이야. 자, 남자 둘, 여자 셋, 5명 있어요, 그치?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힌다는 얘기는 적을 때 하나니까 여학생이 몇 명 이상 나오는 거니? 1명 이상이랑 똑같다고요? 여학생이 1명 이상 나오는 거야. 이 얘기는 여학생이 1명일 수도 있고 둘 다 여학생일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이 1명 나오는 경우를 찾고 둘 다 여학생인 경우를 다 찾아야 되나? 차라리 1에서 뭘 빼는 게 낫겠다. 이럴 때는 반대 사건인 둘 다 남자 대표가 뽑을 확률을 빼는 게 낫겠다고요. 여자가 1명일 때 찾고 2명일 때 찾고 이럴 순 없잖아.
다 남자 대표 뽑는 확률. 우선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사람 모두 몇 명 있어요? 5명 중에 2명 뽑는 거지, 대표. 그럼 5 곱하기 4 하고 나눈 게 얼마여야 돼요? 2 곱하기 1. 10가지 중에서 자, 둘 다 남자 대표 뽑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남자 대표 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밖에 없어? 저 녀석 둘 뽑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둘 다 남자의 확률은 얼마니? 10분의 1. 이걸 빼내버리면 나머지는 여학생 하나에 남자 하나거나 아니면 여자애들 둘이거나 그런 것만 남았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얘들아? 뭐 하나 더 볼까요? 뒤에 보면 적어도의 확률. 뒤에 또 나오네, 그 12번은. 10번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없죠. 여기도 봐봐요. 안 적어도 돼. 8명 있어요. 이번엔 남자가 셋이야. 회장, 부회장 한 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자가 한 명 뽑힌대. 그럼 남자가 회장이야, 부회장이야? 그럼 남자가 회장이고 부회장이 여자일 때, 반대로 남자가 부회장이고 회장이 여자일 때, 또는 둘 다 남자일 때, 그거 다 따질 거야? 시간 오래 걸리고 또 따지기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자고? 이래서 뭘 빼자? 반대 사건인 둘 다 여자의 회장, 부회장인 경우를 빼자고요.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부터 찾아보자. 몇 사람이니 지금? 8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뽑는 거죠, 그지? 그럼 회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요? 8사람 중에서 고르면 되죠, 그지? 부회장은 7가지. 이건 나누면 안 되죠, 그지? 56가지 중에서 둘 다 모인 걸 뽑자고? 여자인 경우. 자, 그럼 회장, 여자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여자 회장 5가지. 여자 부회장은요? 4가지. 그럼 둘 다 여자 회장, 부회장 하는 경우는 20가지. 그럼 둘 다 여자의 확률은 56분이 얼마? 20. 이거 약분은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누면 10? 4인가요? 둘 다 여자의 확률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둘 다 남자일까? 회장이나 부회장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남자일 경우만 남겠지. 됐나요? 반대쪽 구하기가 쉽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적어도 못 모일 확률 적어도 한 명 이상이야. 그럼 둘 다 남자거나 남녀거나 연함이거나 세 개를 다 따져서 더할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가지수에서 전체 모든 확률에서 2명 다 여자 뽑는 경우가 훨씬 더 쉽다고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 확률을 계산해서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남자가 한 명 이상인 것만 남겠지. 됐나요, 얘들아? 뒤에 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요것만 하면 해보자. 5번. 이거 바로 지나간 거 5번. 듣기만 하세요. 보십시다. 요거. 여기다. 이것도 질문 나오는데 너희들은? A, B를 동시에 던질 때 확률 구하래. 모든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예요? 주사위 2개 다 던지면 66에 36. 자, A에서 나온 건 X고 B에서 나온 건 Y인데 요거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네요. 뭐 있을까? 요거 조건에 만족하는 순서 찾아야지. 뭐부터 해야 되니? 이거 예쁘게 바꾸면 되죠. Y는 5-2x-5인가요? 맞아요? 자, X가 1일 때 Y값 있어? 없죠? 2일 때 있니? 없어요. 자, 그럼 X가 3일 때 Y값은? 1, X가 4일 때는? 3, X가 5일 때는? 5, 20이니까 5. X가 6일 때는 지금 보니까 얼마씩 늘어나요, Y가? 그럼 여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확률은 36분의 3. 약분해서?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요거는 그냥 순서상 직접 찾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찾으시면 된다. DT도 그냥 고쳐버리자.